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들어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본선을 뚫고 올라온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 10명이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 시즌3 결승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금요일을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본선에서 1위, 2위, 3위를 보여주시고 결승으로 당당히 올라오신 본선의 승자들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본선 1위에 빛나는 박우신입니다. 네, 본선 1위 우리 박우신 대표 오늘 함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본선 2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또 나왔습니다. 김동엽입니다. 네, 본선 2위를 차지하신 우리 김동엽 대표고요. 이어서 본선 3위 소개해 주시죠. 본선 3위 현재 결선 압도적인 1등 안인기입니다. 안인기 대표님 함께해 주십니다. 박우신 대표님, 예, 본선에서 1위 하신 다음에 제가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왕중한정 가실 텐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 이런 말씀 예. 드렸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열심히 안 했는데 네, 열심히 안 했다기보단 첫날 종목 사놓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종목도 저 지금 3개밖에 없어요, 종목이. 그러니까 되게 소수로 해놓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무슨 요일날 출연하셨죠? 엊그저께요. 그저 수요일 수요일 날. 날.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말 듣고 밉상이다. 전문 용어로 밉상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입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대회는 마치 깍두기가 된 듯한 느낌도 들고 뭐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 대회도 중요하지만 이 대회가 끝난 다음에 펼쳐진 왕중왕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제가 다른 분들의 어떤 티켓을 뺏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근데 다음 주는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요, 열심히라기보다는 네. 아까 안인기 대표님이 현재 결선 1등이라고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시길래 네, 네. 왠지 뺏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동현 대표님. 김동현 대표님 시나브로라는 말 있잖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김동현 대표님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본선에서 2위를 하시고 결승에 지금 올라오셨는데 결승 컨디션은 어떠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최악이에요. 그래도 결선에 그 3위 안에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 왕중왕전 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있는 거 오늘 방금 알았는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인기 대표님. 네, 본선에 좀 아쉬웠어요. 계속 1등 달리고 있다가 박우신 대표에게 역전당하셨어요. 맞습니다. 김동엽 대표에게도 따라잡혔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3위로 마무리하셨지만 요즘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결승 컨디션 어떠신가요? 지금 세상이 제 것이에요. 네, 분위기 좋고 그리고 따뜻한 또 연말 연시 훈훈한 또 하여튼 뭐 좋습니다. 분위기. 뭐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저도 이제 계속 수익률 극대화 전략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안정적인 계좌 슈팅으로 또 시원한 1등 기대해 볼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컨디션입니다. 그래요. 다음 주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이제 네. 한 주 동안 세 분 금요일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우리 박우신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박우신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오늘 시장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부동산보다는 주식이다. 예.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현 정부의 정책이 네.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하라는 방향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랑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 시장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동산 마치 주동산이 된 듯한 고속터미널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온갖 그 서울에 땅 있는 회사들 네. 예, 그렇죠. 땅땅땅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테마 장세잖아요. 예, 네. 말 그대로 이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물론 그 땅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산 가치로 분류를 해서 PBR이라는 지표에 반영을 하고, 사실 애초에 우리가 이번 정부에서 이제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라는 큰 대전제 하에서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저 PBR 종목들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그런 거는 이 방향성은 맞는데,
솔직히 최근에 이제 천일고속부터 출발됐던 그 역시 이제 땅 쪽을 하려면 강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부터 시작된 이 부동산 시장이 마치 주식시장으로 옮겨놓은 듯한 이런 현상이 지금 어제 오늘은 좀 극대화가 됐어요. 심지어 오늘은 오전에는 야 이거 너무하다 싶었는데 또 상당수의 종목들은 또 긴 음봉으로 이제 차익을 맞고 개중에 또 상한가 간 것도 있고 하면서 종목 수가 지금 굉장히 확대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줄잡아 한 20개는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형적인 이런 테마 형태를 띠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땐요 길어야 일주일 내로 끝납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제 FOMC가 끝났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다음 또 딱 하나 남은 게 이제 목금에 일본 쪽에 통화 정책 이제 회의가 있고 거기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느냐 여부 그리고 이제 그걸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과연 이제 엔캐리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느냐 요게 마지막 포인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련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물론 그쪽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선수들이시겠지만 글쎄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엑시스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시장 자체도 그때부터는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12월에 코스닥은 오른 게 거의 없고요. 네. 코스피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코스닥이 가야 이게 시장이 제대로 가는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 요때 이제 11월 말에 한번 세게 올리고 12월에 사실 오른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11월에 빠졌던 것을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약간 횡보성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11월에 회복을 못했던 코스피가 12월에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한 2달치를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과의 이 벌어져 있는 이격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를 이제 좀 좁히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죠. 빠르면 다음 주 중후반부터 저는 네. 지수가 올라올 수 있을 거로 보고 다다음 주 크리스마스 있지 않습니까? 전 다다음 주부터 산타레리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지금 이제 조금씩 다음 주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했던 내용을 다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일단 연말 랠리가 기대되면서 지금 뭐 FOMC도 그렇고 주요 이벤트들이 하나씩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우리 박우신 대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 이벤트들은 뭐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본의 통화 정책을 말씀해 주셨고 네. 그 이후에 또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CES 아니겠습니까? 예. CES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CES를 마치 무슨 일정 매매하듯이 보통 일정 매매를 할 때는 일주일치 일정을 주말에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예를 들면 수요일 날 이런 일정이 있으면 보통 한 2주 전에 좀 준비를 하잖아요. 아닌가요? 하면 전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네, 예를 들어 수요일 날 일정이 있다. 이러면 한 월요일 날 이렇게 봅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그래서 괜찮은 포인트 있으면 공략을 들어가기도 하고 네. 오히려 수요일 날 엑시스를 하거든요. 일정이 나올 때쯤에. 근데 이제 CES는 그런 식의 일정 매매를 굳이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물론 종목마다 섹터마다 위치가 다르고 움직인 포인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뭐 개별적인 대응은 필요하겠지만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이제 CES가 있는 1월 초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월 달, 2월 달까지 보통 보면 관련된 종목들이 대시세를 낼 때가 많고요. 그렇죠. 그 종목들이 결국은 그 이후에 좀 조정을 주지만 다시 한번 또 올라가면서 그 한 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장주의 그 뭐라고 하죠? 기선을 좀 가져가는 경향성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포커싱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는 다 준비는 해놨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2025년도 CES 2025 때의 주인공은 로봇이었던 것 같습니다. CES 때 로봇이 그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예. 2026 CES에는 우리 박우신 대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준비가 끝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아 이거는 끝났다는 말씀 괜히 하셨죠? 예. 하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는 저는 키워드는 네. AI의 산업화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AI의 네. 산업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한 5년 정도를 놓고 보면 항상 AI가 키워드로 등장을 했어요. 네. 뭐 중간에 메타버스가 나온 적도 있고 뭐 한데 AI가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수년 전에는 이거였죠. 이제 AI 내러티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로 해서 이렇게 해서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주가 됐다면 이게 이제 언젠간 그 얘기가 나온 적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의료 AI. 루니 뷰노를 이제 위시해서 연초에 대시세를 준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게 한 3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내러티브였어요, 사실은. 실적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의료 AI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AI가 기존에 원래 현존했던 여러 산업에 융복합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단순 내러티브가 아니라 실적이 가시성까지 들어와 있는, 즉 뭐 빠르면 이제 내년부터 흑자 전환도 결국 가능하고, 실적이 눈에 보이는. 예, 네. 혹은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뭐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결국은 뭐 로봇도 마찬가지인데 로봇도 AI가 산업화된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네.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될 것이다. 조금 더 구체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우신 대표의 시장 전략, 뭐 지금부터 어떤 전략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에 임하시면 좋을지 전략적인 부분으로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뭐 지금도 뭐 튀는 종목들도 있고 한데 아직은 변동성이 조금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업다운이 심하다는 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저는 다음 주를 지나면서 이제 조금 윗방향으로 방향을 확 잡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다음 주까지만 이 변동성을 감안한 다소간의 제가 수비적인 전략이라는 표현을 이틀 전에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매매를 하다가 이제 다가오는 이번 한 주에 어떤 분위기를 봐가면서 네. 점차 이제 공격의 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시장 한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요일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하고 싶은데 요일 개념. 네. 금요일이었어라고 정했습니다. 금요일이었어. 네.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계속 요일별로 이제 보통 제가 목요일 날 나오니까 지난 11월 달에 기억 나실 거예요. 금요일 날 4번이 전부 다 폭락장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작게는 70포인트에서 150포인트까지 4주 연속으로 빠졌던 금요일장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그럴까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게 이제 바뀌었죠. 한 60포인트 오르면서 금요일인데 안 빠지고 나서 이랬는데 사실 이번 주도 사실 주중만 보면 뭐 지지부진한 시장 움직임이었고 그랬는데 오늘 또 미국에서는 기술주가 부진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나름대로 코스피가 선전하면서 그렇죠. 50포인트 이상의 지수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게 항상 그 작용과 반작용의 흐름인 것 같은데 뭐 9월달, 10월달이 워낙 좋았으니까 11월달이 원래 통계적으로는 좋아져야 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별로였던 달로 기억되잖아요. 올해 특히 보면은. 근데 12월달은 또 11월달에 금요일에 그렇게 부진했던 연속 흐름을 또 완전히 뒤집으면서 금요일이 제일 좋네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아서 이런 흐름은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목요일 날 화력을 집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금요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김동엽 대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슈, 이벤트들 어느 쪽에 있을까요? 김동엽 대표는. 옆에 우리 박우신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국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 활성화 같은 대책. 연말 전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뭐 지난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 넘어갈 때 대책 나온다고 단독 뉴스 나온 다음에 코스닥이 모처럼 3%대 강세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다시 한번 실어볼 수 있는 이벤트가 빠르면 다음 주.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그 국민성장펀드 관련된 로드맵이 정확하게 나오면서 같이 곁다리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래요. 해외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뭐 주도 섹터가 어떻게 보면 뭐 비만을 위시로 하는 바이오 섹터랑 로봇 섹터, 피지컬 AI 쪽인데 뭐 1월 초중순에 있는 CS 2026하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양대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서 지금 모멘텀 플레이죠. 사실 지금 실적은 끝났고 네, 11월 네. 중순에 끝났고 다음번 4분기 실적과 5분기 실적의 발표는 한참 남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3월 말 4월 초쯤 돼야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될 흐름이라서 남아있는 시간대에는 사실 그냥 뭐 제가 여기다 메모를 간단하게 해놨는데 막연한 기대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시장은 완전히 이제 새해 또 이제 맞이하는 상황에서 새해는 또 어떤 것들이 희망을 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꿈이라고 좋은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시장에
주 키워드가 돼가지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연말까지라든가 이런 시장을 보면 진짜 지금 한 5개 정도의 핵심 섹터와 뭐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소수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려가는 것들은 수많은 것들이 한 0.1%대에서 1% 정도 내려가고 있고 네. 올라가는 그 한 몇십 개 종목은 최소 10%에서 20%씩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집중화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빠른 순환매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 한 다 치면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종목 그 안에서 활발하게 놀든지 아니면 완전히 소외되는 장세 이렇게 지금 구분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들어가려면 다 마땅치 않은 종목군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럼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앞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럼 요 대책을 앞두고 네. 어떤 전략이나 어떤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어떤 대책이 나올지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사실 종목이 뭐 나오면 코스닥이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제가 봐선 코스닥에 대책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코스닥 지수니까 코스닥에 그래도 뭐 알테오젠이 빠지더라도 남아 있는 대형주군 중심으로 뭐 어쨌든 연기급의 수급이 더 강화가 된다든가 이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뭐 종목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냥 코스닥 ETF 지수 레버리지형을 사놓고 기다리시는 게 차라리 그런 낫겠다. 전략이 좀 낫지 않겠나요? 기본 이상의 퍼포먼스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동엽 대표의 시장 한수 그리고 대응 전략 여쭤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안인기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인기 대표가 생각한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메이저주 신고가 행진입니다. 반짝반짝 있고요. 그렇죠. 또 뭐가 있었죠? 슈팅 중 슈팅이 있고 행진이 있고요. 고공행진 보통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진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이저주 신고가 행진. 무슨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사실은 조금 센 종목들이 더 가는 네. 진짜 그야말로 기세 있는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적 좋은 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거침없이 돌파 고점에서 또 한번 슈팅 나와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수익률 게임 현재 뭐 본선, 예선 또 결선 진출하면서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지만 좀 더 강력한 종목들로 좀 단기적 전략 취하는 것이 계좌 상승에 좀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 제가 오늘 장중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 메이저 매수주 한 5개 정도 드렸거든요. 클로버트하고 BHI하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근데 그 종목들이 또 시원하게 또 돌파 나오고 있는데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전략 드린 게 아니라 고점주에 프로그램 매수하는 종목들 전략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 그냥 진하게 올라가는 거 보고 와 시장이 좀 과할 정도로 니프티 피프티 장세 매력적인 50개 종목들만 달려나가는 그래서 근데 그 종목을 누가 사느냐 프로그램이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어서 사실 개인 투자분들은 좀 더 기세 있는 종목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좌가 화끈하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약간 남의 떡이 좀 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아쉬운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로봇에서는 이제 뭐 클로봇이라든가 또 일로보틱스, 원전에서 이제 BHI 신고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에서는 이제 삼성 에피솔딩스라든가 일동제약 슈팅 좀 나왔었고 또 조선에서 이제 LS 마린 솔루션, 또 AI 의료 쪽에서는 이제 메디아나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 좋았는데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의 전략을 좀 취해드린다면 역시나 관심 종목 잘 세팅시켜 놓고선 네.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뭐 메이저들이 끌어올리니까 쫓아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전략을 취해 가신다면 또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이런 분위기 50개 종목 정도만 계속 달려가는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시나요?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이제 순환매 장세잖아요. 네. 네, 각 섹터의 대장주 순환매 그렇죠. 장세인데 메이저들이 그 섹터 대장주 중심으로 계속 집중적인 이 거래량도 실리면서 돌파를 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세는 시장의 어떤 지형이 바뀌기 전까지는 연말까지는 아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역시나 정책주라든가 또 뭐 일정 매매라든가 뭐 바이오 제약 또 CES 등등 또 BOJ라든가 또 앞으로 있을 계속 어떤 코멘트에 대한 어떤 뉴스라든가 일정 매매에 대해서 좀 더 집중력 갖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면 결국 이 말씀이시네요. 앞으로 있을 시장의 어떤 이슈들, 내용들, 모멘텀들 이런 것에 앞서 말씀하신 50개의 종목들 그게 다 대장주들인 거잖아요, 결국은. 섹터의 대장주입니다. 거의 맞죠, 거의 네. 다. 그렇다면은 그 일정과 이 대장주의 합이 이렇게 맞춰지는 종목 위주로 맞습니다. 좀 달려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이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적은 거래 대금으로 외국인들 교환들 프로그램 통해서 매수하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이 가고 아까 우리 김도벽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종목들은 누워버리거나 올라가다 네. 많은 그런 성향이 연출되고 있어서 전략 좀 잘 짜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보니까 우리 셋이 다 유튜버예요. 아, 그죠? 그래요? 네, 저도 지금 아침 8시부터 8시 반까지 계속 한국전지TV 유튜브 계속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그렇죠. 8시부터 하시죠. 네, 아침에요. 30분. 네. 김동현 대표 몇 시에 하시나요? 이게 사실 뭐 시간대보다도 아마 안인계 대표님이 이를테면 4부, 네. 4부, 네. 뭐 5부, 아, 제가 6부요. 아 6부인가요? 6부. 예. 5부는 민 대표님이 5부, 김동현 대표는 전 7부, 7부. 예. 7분 몇 시예요? 7부 11시 반입니다. 그러면은 4부? 5부? 예, 저 10시입니다. 10시. 헷갈리네요. 어쨌든 하루 종일 보시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네, 그래서 전략 계속 오전에?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제가 또 안인기 유튜브에 매일 시황 전략 라이브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유튜브에 안인기 치시면 안인기 인기 종목 나옵니다. 꼭 구독 좀 하시고 또 저랑 같이 시원한 계좌 상승.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 유튜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코멘트 해드리는데 네. 또 많은 분들께서 또 구독도 하시고 그렇죠. 네 라이브 방송 잘 모르시니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좋은 정보를 또 올려 주시니까 그 활용해서 뭐 세 분 다 개인 유튜브도 하고 계시죠? 예, 저 개인 유튜브도 라이브 매일 하고 있습니다. 30분씩. 30분씩. 이름이 뭐예요? 그냥 제 이름 검색해서 들어오시죠. 사무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동엽이나 안인기로 검색하면 되겠죠,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 아니에요.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 이름 치면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 알찬 정보도 올려주는 유튜브 얘기까지 하는 한국경제TV 오전 8시부터 시작하시니까요. 네. 오전에 쭉 세 분의 유튜브를 보시면은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시청자분들 많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엑스에너지 SMR 16대 제작 준비 돌입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 엑스에너지와 예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엑스에너지가 건설할 SMR 모델 16대의 핵심 소재인 단조품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소식 속에 국내 원전주의 수혜 가능성부터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첫 번째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미국 엑스에너지 SMR 16대 제작 준비 돌입. 오랜만에 들려오는 원전에 대한 기분 좋은 뉴스인데요. 단조품 공급뿐 아니라 모듈 제작까지 맡게 될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거 박우신 대표가 준비한 이슈인데요. 먼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또 궁금한 추가 내용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했던 그 몇 개 되는 섹터 중에 또 대표적으로 원전이 있었고요. 네. 원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AI라는 키워드에서 또 중요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죠. 그죠? AI에서도 전력 부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들을 주식시장 내에서는 하고 있는 그러한 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뉴스가 오전에 나왔었고요. 오후에는 거의 장 마감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정책적인 이슈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주가 전반적으로 금일 하루 내내 좀 강세를 보였던 배경이 됐었고요. 일단 원전은 결국은 AI 밸류체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죠. 그래서 네.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원전하면 딱 생각나는 게 지금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련된 기술력을 가장 많이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HRSG라고 해서 이쪽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BHI 이 두 종목이 예전부터 이제 대장주의 역할들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트레이딩 측면에서의 그 대장주들은 조금씩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안에서 적절하게 지금 타이밍에 좋은 종목들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좀 업데이트가 된다면 사실 이쪽은 매매할 기회가 여전히 좀 많이 열려 있는 섹터가 아닌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네. 분기마다 이제 실적들이 나오죠. 원전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원전주를 좀 안 좋게 보시는 입장에서는 얘네가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수주산업군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숫자로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요 리드 타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꽤나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보인 기업들이 1분기에도 있었고 2분기, 3분기 매 분기마다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하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원전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는 어떤 호재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 연속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첫 번째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시작된 이 어떤 호재가 원전 전반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인가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 두 번째는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보시는지도 한번 궁금합니다. 오늘 마중물 역할을 오늘 했죠 이미. 톡톡히 했다. 예, 오늘 되게 강했어요 원전주가. 아까 뭐 BHI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 네네. 같은데 차트를 보고 좀 이야기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일단 뭐 뉴스에 나왔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런 차트거든요. 이때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고 10월경에 한 번 더 올라갔다가 조정받았지만 이때 기록했던 이제 저점 라인은 그 위에서 이제 플랫폼을 형성을 하면서 뭐 오늘은 뭐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네. 뉴스의 주인공인 두에빌 같은 경우는 3%가 올랐는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BHI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0%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이제 쓰는 모습이 나왔고요. 사실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대장주군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얘네들 말고도 밑에 밸류체인 종목들이 쭉 있거든요. 그쪽에서 종목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포커싱을 해보자라는 게 제 이야기다. 좀 이렇게 얘기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세 분께 공통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원전 오늘 뭐 호재 때문에 뭐 톡톡하게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섹터들이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 원전까지 또 하나의 섹터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원전 내 포트 안에 지금이 담아야 될 적기다. 그래서 지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O, 아니다. 지금 다른 쪽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니지 않겠느냐. 혹은 기타 의견, 다른 의견 다 X로 한번 세 분의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원전이 적기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세 분 다 원전이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김동엽 대표부터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뭐 뜻은 있는데 네. 실행으로 옮기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뭐 진짜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게 오늘 원전 흐름 보면서 특히 방금 말씀 주셨지만 BHI 같은 경우 뭐 신고가 내면서 엄청 좋은 데다가 우진인가요? 그 종목도 오늘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원전 사실 늘 느끼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약간 에너지 믹스상에서 좀 불리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뭐 완전 르네상스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서 우리 원전이 특히 이제 서구 진영 쪽에 뭐 어떤 진행 상황에서 보면 사실 진짜 이게 원전이라고 나오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요. 이게 오늘 공교롭도 자산주 끼고서 이제 대형 건설주도 사실 원전주의 또 대표적인 종목들이거든요. 현대건설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되게 볼만하고 뭐 포트의 어떤 운영상의 여유가 조금만 있다고 하면 원전주도 하나 지금 픽을 해 놓고 있는 게 맞겠다 생각은 듭니다. 연속성도 있다고 보시고. 연속성은 사실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세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거 원전은 사실 뭐 하루아침에 지어서 짠하고 발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뭐 진행이 되는 어떤 개체라든가 아니면 좀 멈췄던 미국의 원전도 뭐 쓸고 닦아가지고 새로 지금 돌리겠다는 것들 한 3, 4년 내로 가동 많이 될 것 같고 그런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뭐 수혜를 보들 어떤 상황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안인기 대표님 또 옵니다.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보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은 원전주의 몇몇 종목들을 일단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네. 최근에 또 BHI를 매수했더니만은 40% 이상 또 올랐던 모습 반갑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의 지난번에 대미 투자 일본과 한국에 받았던 자금을
네, 원전에 먼저 쓰겠다라고 이미 뭐 행정 명령 내리고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형 원전 또 중형 원전, 소형 원전 모듈까지 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가파르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기대감으로의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주 모멘텀이 분명히 가시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아시아권에서도 지금 대한민국의 원전에 대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실적 성장주로 부각된다. 원전, 필히 뭐 눌림목 조정 시 매수 좋고 과거에도 저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 또 BHI 10,000원대부터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그래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책, 정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장에서 꼭 담아야 되는 필수 업종의 대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박우신 대표님 잠시 후에 공개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이 혹시 원전 관련인가요? 아니라면 원전 관련은 아닌데 네. 아까 제가 원전 대장주군들이 조금씩 바뀐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생각했을 땐 두에빌이나 BHI는 누구나 아는 그렇죠. 원전 대장주입니다. 그거는 그냥 픽스고 이 종목은 아까 옆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제 이름과 비슷한 우진이라는 종목, 우진 아니고요. 네. 예, 우진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건 주초에 이미 사서 일부 익절을 하고 일부 들고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인데 제 기준에서는 현재 원전 대장주를 저는 그냥 우진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 우진이. 예, 이 회사가 이제 원전 계측기 쪽에서 지금 뭐 두에빌로 나오네. 저 두에빌 아닙니다. 이거는 우진이라는 종목이고요. 원전 계측기 분야에서 남다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미 전분기에서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장률도 좋고 그 분야에서의 기술력도 좋고 원전주 주식 중에 지금 BHI 빼고는 신고가 가는 종목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약간 대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네. 이건 사실 1, 2분기 때 더 좋았던 주식인데 보성파워텍이라는 주식이고요. 보성파워텍. 네.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중소형주에서는 나름 가파른 움직임을 보였다가 3분기는 1, 2분기보다는 좀 못 미쳤고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나쁘지 않고 뭐 이런 정도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우진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세컨더리로는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두에빌이나 BHI는 그냥 패시브로 원래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원전 대장주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압축을 해놓으면 그 종목들의 흐름만 봐도 이 섹터의 흐름을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진 방금 차트 봤을 때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 부분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제가 따라가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좀 눌릴 때. 저 역시도 이제 일부 그렇다면 이익 실현했듯이. 예.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우진과 보성파워텍 놓고 어느 종목들 관심 보이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 보실까요? 기회만 된다면 전 살짝 눌릴 때 우진이 낫다고 봅니다. 우진이 낫다고 예. 보신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만나봤는데 추가적으로 뭐 원전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첨언하실 이야기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다음 이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어서 만나보시죠. 스페이스X 초대형 상장 예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내년 1조 5천억 달러의 대규모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 IPO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 우주산업 전반의 재평가 신호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앞으로의 전망 파트너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스페이스X 초대형 상장 예고에 우주 관련주 급등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스페이스X가 내년에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IPO를 추진한다는 소식. 단순히 기대감 이상의 심리적 전환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주 산업 검증의 신호로 또 작용을 해서 소형 우주 기업들까지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여기저기서 좋은 얘기만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스페이스X IPO 추진 축하합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죠. 축하하죠. 좋지요. 근데 우리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가장 궁금한데 먼저 우리 김동엽 대표가 준비하신 이슈거든요. 이거 먼저 어떤 내용인지 준비하신 이야기 듣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뭐 사실 저렇게 굉장히 수사가 붙어가지고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냉정하게 보면 뭐 스페이스 X만의 잔치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우주 산업에 상장해가지고 나온 돈들이 뭐 투자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한테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사실 미국의 앨런 머스크한테 좋은 일이고 스페이스 X한테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간접적인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아무래도 뭐 가장 이미지가 확실한 우주 항공 관련주가 저 정도 뭐 어떤 성과라든가 이제 덩치로 키워졌다 이렇게 됐을 때 뭐 그거 이제 하부에 있는 뭐 나머지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도 그냥 뭔가 좀 우쭐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제가 아까 초반에 막연한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사실 우주라는 말이 붙는 것보다 더 황당한 게 있을까 싶긴 하죠. 세계 최고의 부자들 아니면 누가 우주 비행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겠죠. 우리 지구 뭐 인구가 한 75억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나 우주를 나가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집합이 별로 없는 흐름인데 그래도 우주라는 걸 뭐 국력의 어떤 뭐 뽐내기 이런 걸로 해서 각국이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뭐 누리호라든가 이런 발사했는데 그렇죠. 뭐 세계 한 7번째 정도로 해서 발사했다 이러니까 뭐 7대 우주 강국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보여주고 뭐 나오는 어떤 퍼포먼스보다 진짜 그냥 이미지상으로 TV 화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일어나는 그 일말의 감동 이것들의 값어치를 굉장히 이제 쳐주는 입장이고 이제 현실적으로 가게 되면 먼 미래가 되겠지만 이게 이제 국내 이슈도 있어요. 어저께 그 우주청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29년까지는 달 궤도까지 가는 위성 날리겠다는 거고 2032년 정도 되면 와 뭐 미국하고는 격차가 엄청 난 거지만 달 착륙 그 유인선 뭐 만들어서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아주 먼 미래는 아니에요. 7년 정도 남았거든요. 실현이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 뭐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심지어 요새 가는 이슈를 만들 때 그 모멘텀을 만드는 게 뭐냐면 내년도에 휴머노이드 몇만 대 보급되냐 5만 대예요. 이거 갖고서 사실 택도 없는데 네. 2060년 정도 되면 30억 대가 그 시장에 깔린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35년 뒤에 네. 그 어마무시한 기간 뒤에 나오는 그 어마무시한 대수를 갖고 지금 로봇과 휴머노이드를 끌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글쎄요 7년 뒤쯤에 달 착륙하는 그 어떤 뭐 화면을 보고서 얼마나 감동을 느낄지 하는 부분들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어쨌든 스페이스X가 저렇게 돈을 어쨌든 만들어서 뭐 화성 가서 뭐 지금 인류 쪽으로 와서는 뭐 화성에 혹시라도 지구에 좀 부족한 자원을 캐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먼 미래에는 지금 꿈꾸는 건 그거잖아요. SF 영화처럼 화성의 일부라도 가서 이주를 해서 산다라는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을 한다고 하면 뭐 하여튼 좀 차별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밸류를 부어 넣어가지고 만드는 현상인데 저는 솔직히 신기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논리는 어차피 최고의 그 허풍과 거품이 들어가는 섹터가 어딘지에 대한 부분인데 저거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독점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내년도는 아마 제 생각에는 우주항공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먼저 세 분의 의견을 동시에 한번 들어보고 추가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스페이스X IPO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이라도 낙수 효과 우리 시장에 확실히 있을 것이다. 확실히란 말에 좀 주목을 해주시죠. 확실히 낙수 효과가 간접적이라도 있을 것이다. O. 글쎄. X. 기타 X입니다. 하나, 둘, 셋. 무조건 확실히 있을 것이다. 이 확실히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여쭤볼 텐데 김동엽 대표님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네. 김동엽 대표가 보는 우리 시장의 어떤 확실히 있을 만한 효과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년은 우주항공의 해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다른 창구 뭐 다른 마우스도 아닙니다. 음. 오늘 대통령께서 오후 발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데요. 1년에 하나씩은 날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뭐 그 말이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동엽 대표는 우주항공,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산업 섹터군에서 어느 쪽을 가장 눈여겨보시는 걸까요? 섹터에서요? 네, 섹터나 종목 쪽으로 좀 가봐야죠. 뭐 당연히 그 스페이스 X에 뭔가를 납품하는 업체들, 밸류체인에 뭐 맞닿아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제일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주 항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방산하고도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뭐 작은 종목들만 간 건 아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항공 우주 같은 경우도
결국 발사체 이제 뭐 책임 기업 같은 롤을 좀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좀 더 어쨌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에서 네. 어떤 화면들을 자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기대값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스페이스 X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에 스타링크가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와닿진 않아요. 왜냐하면 B2C를 아직 안 하기 때문에 B2B 정도만 하기 때문에 뭐 대형 선박이라든가 뭐 기업 차원에서 지금 관심도는 많아진 것 같은데 지금 그 머스크의 꿈이 뭐냐면은 이 스페이스 X를 뭐 이렇게 돈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참 어려운 발상인 것 같은데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제가 지금 요새 굉장히 탐독을 해서 공부하는 일종의 이제 광통신 개념인데 네. 지금 지상에 있는 데이터는 지금 굉장히 병목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칩으로 정보는 만드는데 그게 소비자들한테 가는데 병목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구리선이 후져가지고. 근데 그거를 일시에 1000배 이상 개선할 수 있는 게 광통신이라고 보는데 만약 우주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서 그 데이터의 교신을 빛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되게 상상력에 가까운 얘기지만 그런 것들로 아마 시장을 또 이끌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올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 때 그 옆에 보란 듯이 서 있었습니다. 누가요? 머스크가. 예. 그러면서 그때 위성 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면 최고다 막 이렇게 뭐 극찬을 하면서 그런 쪽이 굉장히 좀 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크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김동엽 대표는 종목을 하나를 딱 꼽자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혹시 이 우주항공이나 방산 관련해서 잠시 후에 내 마음속에 탑픽 종목대 공개해 주시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지금 관심을 딱 갖기에 좋은 위치의 종목, 이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도 되는 시점이라고는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미 이틀 올랐으니까 딱 보면 일봉상으로 벌써 조금 시작됐는데 늦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직 뭐 IPO 일정이 확실히 나온 것도 아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최소 내년도 하반기 정도 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장 급할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단기로 올랐으니까 눌림목도 나오겠죠. 뭐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빠른 건 스페이스 X에다가 뭔가 납품하는 회사들이 제일 빠르다는 그래서 상황에서 보면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제일 빠른 건 스피어가 제일 빠른 것 같고요. 스피어, 네. 근데 의외로 오늘 상친 거는 세아베 스틸 지주가 상을 쳤고 뭐 어쨌든 국가 주도 차원에서 이제 뭐 핵심 기업으로 가는 건 한국 항공우주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안익희 대표님도 확실히 간접적이든 직간접적으로 낙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스페이스X가 IPO 추진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시장이나 우리 개별 뭐 기업들에게?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몇 명 꼽으라면은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젠슨 왕, 그리고 방송 쪽에서는 최기훈 앵커. 전문가계에서는 아닌 게. 이러면 저희 또 욕 먹습니다. 대표님 이러면 또 저희 그래서 지금 이 우주항공 테마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이슈가 된다면 첫 번째로는 거래량이 실려요. 거래량.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매수세가 누가 들어오냐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프로그램 통해서 매수하고 있거든요. 개인들의 매수세로 주가 올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큰 물량 들어오는 것은 이제 메이저들의 매수세,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각, 그리고 이제 뭐 기술 수출, 뭐 납품, 공급 등등. 네. 그래서 오늘 스피어, 또 HVM, 또 세트르가이, 또 비츠로, 테크, 한화 시스템 등등 우주항공 섹터와 방산주들이 계속 같이 시원하게 돌파 나왔던 것도 역시 글로벌에서의 정책이 우리 시장에도 같이 연결되어져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코멘트 나오고 뭐 화성을 간다, 달나라에 뭐 집을 짓는다 등등 나올 때마다 저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시원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보스턴 컨설팅 매트리스 그룹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당장의 수익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성장성 좋은 점을 우리 퀘스천 마크로 이제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는 지금 퀘스천 마크에서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도주, 로봇 다음에는 저는 우주항공 쪽으로도 계속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김동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박우신 대표님의 의견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 IPO 추진, 우리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관련된 것으로는 저는 그거는 테마라고 봅니다. 스페이스X 관련돼서 무빙이 있을 거라고는 당연히 보고 있고요. 네네. 그거는 이제 약간 테마 성격이 조금 더 짙지 않을까? 테마 그런 판단을 성격이 있다는 하고요. 것은 연속성이 길지 않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길지 건가요? 않을 수는 있지만 파괴력은 있겠죠. 테마라는 게. 부동산 보셨잖아요, 지금. 천일고속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전 길게 느껴졌습니다. 천일고속의 상승. 그게 이제 사실 짧다고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천일고속이 좀 이례적이긴 했는데 뭐 그렇게 보고는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로봇다운 뭐 우주항공, 전 거기까지는 장담은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금이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소위 말하는 AI 사이클이라고 많이들 네네. 얘기하잖아요. 이 사이클 다음은 우주항공, 거기에는 저도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전 그게 좀 와닿았는데, 이제 글로벌 경제 리더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선제적인 투자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주항공 쪽에 이미 미국 북미 쪽에서는 그러한 소위 리더들이 이제 선제적인 투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온전하게 반영되는 그 시차는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시차를 저는 AI 사이클 다음이라고 보는 거고, 그 전에 스페이스X 때문에 만약에 움직인다, 이거는 약간 테마성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종목 얘기 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완전 결이 다른 종목을 좀 얘기 드리려고. 결이 다르다. 네. 예, 저는 뭐 직접 미래에셋 그룹이 직접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든지 혹은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아주아이비 투자. 야, 이거 제가 전문가 데뷔할 때 첫 종목이었거든요. 아직도 아주아이비? 기억이 나네. 2020년에 화려했던 종목인데 그때도 사실 유동성 장세였잖아요. 이 두 기업이 어느 쪽에 투자를 했다는 걸까요, 이게? 스페이스X. 스페이스X에 예. 직접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그러니까 미래에셋 그룹이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 그룹 내에서 벤처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저는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도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많이들 접하실 거는 앞서 스피어 얘기하셨는데 네. 뭐 스피어나 HVM 같이 스페이스X에 뭔가 조금이라도 레퍼런스가 있는 애들을 먼저 사실 보긴 하거든요. 근데 저 다른 시각의 접근도 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저는 애초에 테마성으로 이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에는 요런 이제 소위 IB 업체들, 그래요. VC 업체들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그 두 종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 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헤드라인 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CES 2026 AI 로봇 경쟁 격전지입니다. 내년 1월에 열리는 CES 2026이 피지컬 AI 경쟁의 본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와 AMD, 레노버, 캐터필러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홍보 경쟁이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요. 삼성과 LG, 현대차도 차세대 기술을 대거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CES를 기점으로 어떤 기술과 기업이 주목받게 될지, 또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파트너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헤드라인은 CES 2026 AI 로봇 경쟁 격전지 한국 기업 혁신 뽐낼 듯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건 안인기 대표가 준비하셨는데요. 먼저 준비하신 이야기 들어보고 저희가 추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도 CES 2025의 화두는 AI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026 CES의 키워드 5개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피지컬 AI, 로봇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간 컴퓨팅, 완전 초방막의 컴퓨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지털 헬스 디바이스, 네, 건강 디바이스. 네 번째로는 모빌리티입니다. 네, 자율주행부터 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마트 홈이에요. 안전하고 뭐 편안한 집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CES에서의 이 주제는 혁신가들의 무대입니다. 그러니까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 테크에 관련돼 있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논의하고 기획하고 제작하고 또 앞으로 계속 협의하는 과정인데, 그중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또 다수의 기업가들이 또 참여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어떠한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이제 또 호평을 또 받고 또 대화를 나누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역시나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 쪽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로봇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과거에 로봇주는 성장성만 있었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뭐 협동 로봇, 또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해서 액추에이터부터 해서 또 서비스 로봇, 그리고 이제 소방 로봇까지 의료, 그다음에 인간의 생활을 더욱더 편리하게 위해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로봇이 만들어지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로봇의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 경쟁력이 얼마만큼 위에 있는가. 두 번째로는 양산 능력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가. 세 번째로는 이제 파트너십과의 관계.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계속 우상향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을 봤을 적에 CES 2026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섹터와 그다음에 전략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력 갖고 매매 전략 취하는 것도 맞겠고. 그래서 최근에 HBM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또 로봇부터 해서 또 뭐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가 또 의료 쪽이라든가 정말 AI에 관련된 다수의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 슈팅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실적 성장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집중력 전략은 좋은 전략이다. 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안희 대표가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쭉 정리를 도와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안인기 대표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 섹터에 가장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저는 약간 그 MBTI가 ESTJ예요. 그래요. 네, ESTJ. 아세요? MBTI 모를까요? 네. 이제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네, ESTJ.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 로봇. 로봇. 네. 그리고 각 섹터의 대장주들. 로봇과 네. 섹터의 대장주. 네. 어. 전에는 이제 뭐 반도체 많이 또 매매했었고 그 전엔 또 2차 전지도 많이 좀 매매했어.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력 갖고 단기 스윙 전략 취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로봇부터 해서 섹터 대장주들이 움직임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CES 2026에서 가장 안희기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로봇인데 그렇다면 로봇의 대장주를 주목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좋습니다. 아까 박우신 대표는 AI 산업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좀 더 확신이 드네요. 어떤 얘기를 부분에서 들어봤더니. 어떤 부분에서 확신이 든다는 얘기죠? 지금 CES 5대 키워드 얘기를 쭉 해주셨잖아요. 네네. 뭐 공간 컴퓨팅이 그거예요. 그 저번에 나왔던 그 뭐 이상한 거 쓰고 이렇게 노트북 하고 이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 공간 컴퓨팅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 키워드 들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1년 전에 강연회 준비하느라고 사실 그때 CES 준비를 좀 굉장히 딥하게 했었는데 네. 저 키워드가 그대로예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1년이 지났는데 키워드는 사실 바뀐 게 없어요. 키워드는 사실 바뀐 게 없고 CES가 참 재밌는 게 이게 바이오 박람회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좀 의문이었던 게 저 AI 헬스케어 쪽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 공을 들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키워드는 사실 그대로다. 그래서 제가 아까 AI의 산업화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 단어만 더 첨가를 하자면 AI 산업화의 구체화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체화. 네. 사실 그 대전제는 다 비슷한 것 같고 그게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이제 작년과 올해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그런 쪽에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우리 김동엽 대표는 어떠신가요? CES 2026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섹터에 네. 조금 무게감을 싣고 계실까요? 방금 우리 박우신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에 아주 한 240% 정도 동감을 하면서 많이 하시네요. 네, 많이 하죠. 사실 이번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화두를 만들어서 지금 뭐 사실 10몇 년 전에도 AI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한 3년 정도 끌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속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검색만 해가지고 뭔가 답을 얻어내면 이게 우리는 AI를 충분히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회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빨리 뭔가 돈을 버는 모델을 만들지 않으면 그 AI가 버블이다라는 그런 회의론에 대한 주기가 계속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계속. 왜냐하면 오늘 오라클 같은 거의 실적에서도 나왔듯이 비용 엄청 들어가는데 제대로 뽑아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한 2주 전에 엔비디아의 그 좋은 실적 갖고서도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오늘 오라클 실적 갖고서도 좀 오해를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빨리 뭐 전방 산업이라고 할까요?
AI가 할 수 있는 뭐 매출과 이런 것들 실제 보여주는 산업 쪽으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게 젠순왕이 얘기하는 피지컬 AI이고 피지컬 AI의 두 가지 갈래는 휴머노이드랑 하나는 의료 AI거든요. 그쪽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는 어떤 뭐 의료 시스템의 뭐 어떤 진화라든가 신약 개발에서의 AI를 써가지고 훨씬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뭐 내년도에도 더 활성화될 거고, 아까 휴머노이드 내년도 5만 대 보급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보단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데서는 지금 막 만들어내기 때문에 훨씬 대수는 많이 나올 거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마사지를 하는 거죠. AI가 이렇게 진화되면서 매출과 순이익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로 빨리 나갈 수 있다. 그래야지 AI 버블론이 진정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산업들을 빨리 막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 의견까지 들어보고요. 저희 뭐 CES 2026에 대해서 좀 더 뭐 첨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매매 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대결 종목들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왔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 전쟁 대국 결승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최고의 전문가 10명이 예선과 본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만큼 종목들이 정말로 쟁쟁합니다. 이번 순서는 4종목 중 원픽과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결승 원픽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박우신 대표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신 대표 본인의 종목 중에서 원픽을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제 종목 중에 원픽으로 가지고 나온 건 CMS입니다. CMS. 예, CS 아니고 CMS요. CMS. CS 아니고 CMS. CMS. 어떤 종목인가요? 예, 로봇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로봇주에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성장성의 마지막 위치에 있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 가는 길목에서 어떤 직접적인 실적을 내면 금상첨화겠죠. 그럼 이제 그런 길목으로 가는 회사들이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효과적일 거라고 보는데, CMS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업 중에 쿠팡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풀필먼트 업체라고 부르는데 이런 풀필먼트 업체의 피스피킹 솔루션을 납품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애초에 이제 쿠팡의 레퍼런스가 있던 기업이고 원래는 연초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조금 더 이 피스피킹 솔루션의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어가지고 그 매출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좀 임박한 것으로 좀 파악이 돼요. 그래서 당장 이제 눈에 띄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내년 초부터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어떤 이 피지컬 AI 종착지라고 부를 수 있는 휴머노이드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강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근데 이제 동사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산업용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협업을 맺어가지고 그 솔루션을 동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업도 이건 당장 스토리는 아니지만 동사에는 중요한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트인데요, 결국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상장한 지 1년 한 4개월, 1년 5개월 뭐 이 정도 됐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기업들은 첫날 상장했을 때 고점과 저점을 기록하게 되는데 높은 변동성을 보이죠. 그 자리를 뚫으면 시세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건데 CMS가 첫날 상장했을 때 고점이 여기 주황색 선입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11월에도 트라이했다가 내려왔고요. 얼마 전에도 트라이했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그 자리를 몸통으로 뚫었습니다. 다음 주에 위에 뻥 뚫려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시세를 기대해 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CMS 우리 박우신 대표의 원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에서 원픽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선정 기준 들어볼까요, 박우신 대표님?
다른 참가자도 들고 있고 저도 들고 있고 그래요? 그런 종목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예, 유로핏입니다. 유로피. 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유로핏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이틀 전인가요? 음. 섹터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이제 뇌 관련 의료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상장한 지 4, 5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월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종목. 1월 말이 되면 상장한 지 6개월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또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쪽 기업들에 항상 포커싱을 할 때 보는 거는 이제 특히나 이제 북미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올 가을께 북미 법인을 일단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이죠. 12월에 이제 이 북미 법인 부문장을 이제 경쟁업체에서 뚜렷한 레퍼런스를 보였던 분으로 이제 또 선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제품 솔루션을 이제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로슈 이제 글로벌 빅파마죠. 이 로슈와 이제 데이터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미 한 7, 80%가 완료가 됐다고 해요.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사실 내년 초면 이제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일라이리와도 이제 유효성 검사들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화된 우리가 무언가를 만나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업도 차트를 한번 보면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아서 이 부문장 선임했을 때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랬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제가 뭐 많이들 얘기하는 자리죠. 오늘 되게 반전형 봉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오전에 좀 깨는가 했는데 강하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와서 이 종목 역시도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 소위 말하는 이렇게 N자형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의 초입이 아닐까 해서 유로핀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우신 대표의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은 유로핏 말씀해 주셨는데 유로핏은 박우신 대표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김대복 대표의 보유 종목이다. 형님 주식 잘하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이제 원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김대복 대표가 김동엽 대표 원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비슷한가요? 김동엽 대표의 죄송합니다.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좋은 거 그나마 좀 홀라당 팔아먹어가지고 좋은 게 별로 없는데 네. 예, 그래도 오늘 조금 상승을 했길래 이쁘다 그러고 IT캠을 좀 가져 나왔습니다. IT캠이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그 유기화학물 합성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재를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OLED 소재로도 쓰이고 또 희한하게 의약품 소재로도 쓰이는데 특히 이제 당뇨병 치료제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기초 소재 쪽으로 들어가는 화학물을 만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로슈 말씀도 주셨는데 로슈도 납품하고 머크,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데 쪽에다가 그 의약 소재로서 많이 납품을 하는더라고요. 3분기에 전체 매출의 한 57% 정도가 의약품 소재 쪽으로 들어가서 아까 그 바이오 얘기 드릴 때 이제 그 첨단 보안법이나 생물 보안법 얘기도 드렸는데 이 CDMO 시장 같은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조금 이탈 나오게 되는 미국 분위기를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차원에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OLED 소재 쪽으로도 약 20%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요. 유명한 그 회사들 한 4군데 이상 핵심 벤더로 참여하고 있어서 꾸준한 매출도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은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상장 초입에 그 어떤 고가라든가 이런 것들 넉넉하게 좀 벗겨 있는 모양이고 이번 주 초에는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 좀 돌리면서 역시 다음 주에 그 긍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IT캠 김동엽 대표의 원픽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 종목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정 기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선정 기준은 그냥 뭐 화끈한 랠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끈한 랠리. 이게 사실은 이제 제목 그대로 보면 남의 건데 뺏고 싶어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래도 오진 되고요. 않지만 그래도 되고 이 종목은 도대체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할 때 하셔도 됩니다. 이해는 물론 안 되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잘 가니까 요새는. 네. 그래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다른 것도 아닙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삼성 오늘 에피소드. 엄청나게 핫했던 바이오 쪽에 가장 좀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며칠 전에 사실 이 종목은 분할돼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종목만 분석하는 리포트가 사실 거의 없는데 모증권사에서 한 일주일 전에 나온 리포트의 목표가가 61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고가가 67만 원대인가 그렇게 올라섰으니까 제시됐던 목표가도 그냥 가뿐히 넘겨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약간 좀 야사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 종목 한 30만 원, 40만 원대 사신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뭉쳐 있는 방이 있대요. 거기가 지금 완전히 축제 분위기인데 목표가 80까지 보고 기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이번에 삼성 바이오가 원래 분할되기 전에 삼성 바이오랑 그 에피스 합쳐가지고 그 시가총액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80조 정도인가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할되고 나서 삼성 바이오가 원래 65% 비중으로 분할이 됐는데 올라오긴 했죠. 120만 원에서 한 160, 70만 원대로 올라오긴 했는데 230만 원이라는 목표가에는 좀 많이 미달이 돼 있는 반면에 에피스 같은 경우는 120만 원으로 출발하는 거였는데 반토막 나고 하한가 가서 35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거의 한 더블 가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봤을 때 1+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정도의 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분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돈을 따박따박 버는 삼성 에피스도 있지만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실 지금 유수의 에피스 정도 레벨 단계 지금 10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급 회사 치고 삼성이란 타이틀 달았을 때 앞에 프리미엄이 좀 훨씬 붙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본다 말씀을 드리고요. 탐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우리 홍의진 대표가 이해 안 되는 아니 어제 홍의진 대표님 종목이 많았는데도 오늘 또 나왔네요. 몇 개를 들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종현 대표의 종목 만나봤고 이제 안인기 대표의 본인의 이제 탑픽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안인기 대표는? 제가 지금 3종목 들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종목이 오늘 또 로봇주에서 슈팅 나왔던 클로봇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로봇은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네. 바로 또 슈팅이 나오냐 쉬었다 올라오냐 그 싸움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제 로보티즈가 있고 또 사면이 있고 클로봇이 있는데 생각보다 오늘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AI 자율주행 쪽에 기술 경쟁력에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물류, 또 제조, 자동화, 또 로봇 서비스, 또 관제 시스템, 또 AI 자율주행 기술 개발, 산업대 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올해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흑자가 적자로 바뀌기보단 아마 계속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오늘도 적극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가 공격적으로 가담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약간 신고가긴 합니다만 꺾이면 당연히 매도 쳐야 되겠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추가적인 랠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차트가 요 박스권이 오랫동안 횡보된 이후에 돌파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상향이 좀 적용될 수 있는 그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고요. 밑에 또 외국인 기관들 매수가 또 가담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식을 잠깐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특급 메이저 매수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주, 외국인 증권사 매수자가 쭉쭉쭉 올려놓은 게 오늘 제일 위에 뜬 게 클로봇, 그다음 BHI, 또 삼성 에피스홀딩스, CMS. 아까 우리 박우신 대표님 CMS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검색식에 있는 종목들 잘 체크하셨다가 또 매매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클로봇 안인기 대표의 원픽 종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다른 참가자의 종목 중 원픽을 선택하시는 건데 선별 기준부터 들어볼까요? 지금 시장에 가장 뜨거운 종목이에요. 그래요? 네, D입니다. D요. 어떤 종목일까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방금 그러게요. 김종현 대표가 말씀하신 홍의진 대표의 종목. 네, 원고를 그래요? 봤다면 제가 좀 종목 바꿀 텐데. 그래, 아니 좋은 종목이니까 이렇게 네. 해서 요 종목은 설명이 필요할까요? 앞서 해주셨으니까. 그냥 미국 생물보안법 그래요. 수혜주 부각되고 있고 실적 성장성 아까 90만 원이요? 80만 원? 네.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본인의 종목과 다른 참가자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결승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률 1위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석입니다. 한 주가 지나면서 오늘부로 결선은 총 5거래일만 남았습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수익률 탑10 공개합니다. 오늘은 김동엽 파트너부터 나현우 파트너까지 치열한 싸움을 거쳐서 10위권에 안착했고요. 네, 그럼 5위 만나볼까요? 5위는 민경무 파트너입니다. 6위와 수익률은 같지만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5위에 자리합니다. 다음으로 4위는요. 안인기 파트너의 종목 자화전자 12%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3위는 홍희진 파트너입니다. 13%대 높은 수익률 잡아냅니다. 다음으로 2위입니다. 민경무 파트너의 삼양 바이오팜 3위보다 0.2% 높은 수익률입니다. 네, 그렇다면 1위는 홍희진 파트너의 종목 LS 마린 솔루션이 20%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오늘 계좌 수익률 탑5 선수들 확인해 보시죠. 5위부터 공개합니다. 박우신 파트너 5위에 안착합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강자현 파트너가 4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3위 김동엽 파트너가 이름을 올립니다. 네, 그렇다면 2위는요. 홍희진 파트너가 자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1위는 바로 나현우 파트너가 하루 만에 10%대를 기록합니다. 네, 그러면 누적 계좌에도 변동이 생겼을까요? 네. 지금까지의 1위 어떤 참가자고 계좌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최종 결승에 참여 중인 분들의 누적이 아니죠. 오늘의 수익률 5위부터 1위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첫 주가 지난 딱 5분 능선을 넘은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 1위는 과연 누구일지 매매전쟁 대국의 누적 수익률 현재까지 1위를 공개합니다. 현재까지 1위는 누적 계좌 수익률 3.9% 우리 안인기 대표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안인기 대표님 시간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말로 결승에 1위가 되신 다음에 들어보는 소감으로 대처할까요? 네. 대처할까요? 네. 일주일 남았죠? 네. 지금의 수익률보다 조금 더 강력한 슈팅 수익률로 시원한 계좌 상승 만들고 꼭 1위의 영광을 쟁취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렇게 해서 누적 수익률 1위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세 분이 선택하신 꽁꽁 숨겨놓은 현 시점 바라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은 선별 기준은 여쭤보지 않고 바로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우신 대표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자, 박우신 대표는 LG전자를 탑픽 종목으로 선택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뭐 저랑 어울리는 유형의 종목은 아니지만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종목만 사라고 하면 저는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LG전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종목이라고 보고 그냥 타이틀은 이거죠. 가전에서 로봇으로. 그래서 로봇의 밸류를 일부 땡겨 온다면 동사는 이제 블루칩에서 거의 유일하게 못 올라온 동사 주가도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고요.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뭐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나올 텐데 지금 차트 나오네요. 차트도 지금 한 번 올라오고 쉬고 한 번 올라오고 쉬고 또 한 번 올라오고 쉬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쉴 때, 눌려줄 때 타이밍 잡으시면 좋은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박우신 대표의 내 마음속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으로 LG전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우신 대표님 오늘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 11시 30분부터 있으시네요. 예, 오늘 무료 방송은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짧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제 연말 연초잖아요. 네. 여기 연말 연초는 종목 장세입니다. 네, 종목 장세를 화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11시 30분에 준비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우리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김동엽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현대무벡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뭐 자동화 뭐 그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 로봇주로도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뭐 네이버 신사고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종목으로 그 로봇이 움직이는 엘리베이터 관련된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소위 로봇주로 분류되는데 소위 이제 로봇주 그러면 숫자 안 나온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수주 잔고가 4천억 있고 연 매출 4천억씩 나오는 숫자가 동반되는 로봇주 찾으신다고 하면 현대무벡스가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무벡스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김동엽 대표도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바로 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잖아요. 오늘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뭐 어제랑 비슷한데 산타랠리는 있을 것 같아서 음. 거기에 어울리는 황금 섹터가 무엇일까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타랠리에 어울리는 섹터가 몇 가지 정도로 보시나요? 하나인가요? 한 5가지입니다. 5가지요. 네. 오, 5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방송 끝나자마자 온라인 네. 무료 방송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네? 오늘 두 분이 무슨 대본을 미리 보고 저희가 대본을 미리 보고 올 수 있는 아닌데. 시스템은 아니어서 현대모비스가 겹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많은 2,600개 종목 중에서 어떻게 종목이 아까도 겹치고 지금도 겹치고 이러다 공동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공동 1등 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말이 진짜 하고 싶을 정도 종목이 겹칩니다. 현대모비스 안인기 아니, 대표는 어떻게 어떤 이렇게. 관점으로 준비하신 걸까요? 결국에는 실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 슈팅으로. 그리고 물류 자동화 사업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고 메이저들이 하고 있다는 점이고 지금 나쁜 게 없어요. 추세 네. 우상향, 메이저 매수 실적 성장. 아까 김동희 대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인 우상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인기 대표 연말까지 봐야 되는 종목 현대모비스 이 두 분이나 현대모비스를 선택하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으로 비춰진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인기 대표도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준비하셨잖아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제가 본선에서 천일고속의 수익률이 무려 286%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 박우신 대표님께서 부동산 얘기하셔가지고 약간 찔렸는데 어쨌든 최근에 동양고속, 천일고속 약간 이제 누그러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을 컨택하는 방법들 그래요.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조건 검색식에서의 메이저 매수 슈팅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우리 방송 끝나고 10시 반부터 꼭 좋습니다.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서 시원한 개 슈팅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입장 우리 김동엽 안인기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이고요. 박우신 대표는 잠시 후 11시 30분부터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니까요.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알찬 정보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입니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은 적이 되어 돌아온 매매전쟁 대국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선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감사합니다. 중계석입니다. 오늘 출연한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박우신 파트너의 탑픽 종목 LG전자고요. 매수가는 95,000원, 목표가는 115,0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동엽 파트너의 탑픽 종목 현대무백스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인기 파트너의 종목 현대무백스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했습니다. 네, 매매전쟁 대국 매일 저녁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